네, 2024년 4월 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단 전공의 협의회인가요? 회장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꼰대와 탕핑. 꼰대.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을, 특히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탕핑,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우리 발음으로는 당평입니다. 당평. 빈둥빈둥 노는 자포자기한 젊은이. 네. 꼰대와 탕핑이 만나서 오늘 1시간 20분 동안 회담을 했답니다. 꼰대의 어원은 잘 몰라요. 일본말인 줄 알았는데 일본말이 아니네요. 번데기가 이렇게 주름이 많죠. 그래서 번데기에서 나온 경상도, 전라도에서는 번데기를 꼰대기라 그래서 꼰디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꼰대가 아니냐. 그 다음에 옛날 그 담배 필 때 이렇게 쭉 곰방대 있었죠. 곰방대를 줄여서 꼰대라고 한 거 아니냐. 일본어는 아닙니다. 곤대짓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쭐우쭐 나이 드신 분들이 고개 까딱까딱 하는 거. 그 곤대짓이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거기서 꼰대란 말이 나왔는 건가? 곰방대에서 나왔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그렇게 꼰대는 하여간 답답한 소리도 해야 하는 늙은 쇠고집 남자. 저 같은 사람이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단 회장이 만났습니다.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합뉴스는 동상이몽으로 끝났다. 2시간 20분이나 얘기했네요. 140분간 면담했습니다. 박단 회장은 위원장은 혼자 왔고, 그리고 아마 사진을 찍지 않겠다고 해서 사진도 안 찍고, 회담 내용도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모양입니다. 상당히 한 2시간 이상 만났으면 많이 얘기했겠죠. 그리고 의례적인 행사, 저도 기관장들을 만나러 지금도 가보면은 절반 정도가 사진 찍고 교환하느라고, 그거 하느라고 또 인사하느라고 시간 다 가고 정작 중요한 얘기는 많이 못하는데 그게 생략됐으니까 140분간 좀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다. 박단 위원장은 만나러 가기 전에 총선 전에 한 번쯤은 전공의 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다는 거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4월 2일부터 좀 전공의를 만났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통일된 안을 갖고 오라. 그러면 논의해보겠다라고도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 서로의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된 건 없고 대통령실 발표도 아주 간단해요. 대통령은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고 대통령과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네, 그거죠. 서로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회담이 끝난 후 박단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면서 합의된 게 없다. 이번 만남은 성과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느낌이 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 전공의 협의회는 내부 공지를 통해 오늘 만남 후에 정부에서 유리하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됐다고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난 7주 내내 얘기했듯이 요구한 수용이 불가하다면 저희 쪽에서는 대화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다 정도의 대응을 한 뒤 원래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다.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다. 서로 의견만 교환했어요. 지금 10명의 전공의 중에서 9명이 일단 사직을 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이제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통지서가 1차가 갔고 2차가 곧 가죠. 3차까지 발송하고 난 다음에는 일정 기간 면허정지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풀리고 난 다음에 복직을 하면 그때는 하겠죠. 네, 이들 덕택에 이제 수련병원이 다수인 대학병원들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병원에서 이제 실습을 배우는데 주로 대학병원에서 많이 하죠. 그 서울대학병원, 연세대학병원, 고려대학교병원 이런 병원들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고통을 받는 거는 대학병원일 거고, 대학병원이
참 그게 동네 의원 가도 될 거를 전부 다 대학병원에 우리 많이 몰려갔어요. 왜 그게 대학병원은요 장점이 뭔가 하면은 모든 과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 눈도 코도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안과는 안과대로 이비인후과, 내과, 외과 한꺼번에 다 뼈도 골절되면 막 그저 피부도 벗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병원을 가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치는 경우가 아니면 감기 정도다 뭐 아이고 뼈마디 쑤시다 하면은 동네 그냥 단일한 의원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의원들 뭐 척병원, 척추병원 또 뭐 대장학문병원 뭐 이렇게 해서 또 특정 부위만 전문적으로 병원 보는 데 가면은 웬만하면 풀 수 있는데 크게 다치지 않은 분 이상은 되게 해결이 됩니다. 의원하고. 근데 우리는 자꾸 대학병원을 찾았어요. 대학병원 가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그 전공의들한테 본인이 그 실습하는 사람들한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연대 4학년 때 그때 사랑니가 뽑아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만난지는 기억이 안 나요. 연대 의대 본과 4학년생 그 친구는 군대를 안 갔으니까 저랑 나이가 같았죠.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입 벌리고 사랑니를 뽑았어요. 그 친구는 실습한 거고 저는 공짜로 했고 그다음부터 이게 잘 못 뽑은 것 같아요. 뽑으면서 그 친구가 되게 힘들어 했었고 이 뼈가 옆으로 누워있어서 꺼내는데 힘들었다고 낑낑대고 턱 빠지도록 벌리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턱뼈가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그 의과대학 그 치과대학이지 그때는 치과대는 의과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전공의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수인 데가 대학병원이고 오히려 전문병원은 전문의들이 다수인데 우리가 대학병원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대학병원들한테 좀 가지 말고 의원하고 전문병원, 중소병원 좀 가라라고 그렇게 유도했는데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돼가고 있거든요. 의과대학 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전공의들이 안 나오니까 대학병원이 그대로 스톱되면서 3차 병원 시스템이 그쪽으로 몰리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 전공의 위원장이 만났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동아일보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김순덕 대기자가 이생망과 이총망에 대해서 썼어요. 이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술자리에서 저도 많이 하는 얘기예요. 60평생 살아보니까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생은 포기하고 그냥 끝내고 다음 생에 해볼란다 하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근데 젊은이들이 이 말을 더 많이 하죠. 자포자기로. 이 총망은 뭐냐? 이번 총선은 망했다. 네. 의대 정원 증언으로 윤석열 정권은 망했다. 이번 총선은 망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번 대국민 당화할 때 51분 동안 자기 원고만 읽고 기자 질문 받지 않았다. 그날 자기는 서울에 있는 한 선거구에 가려고 그랬더니 그 일정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는 기자가 나중에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 저런 연설하는 바람에 이 총망, 이번 총선 망했다. 오지 마시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 글을 풀어가는 게 재밌게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난 대선 때 대선 2주 전까지 이재명 38, 윤석열 37로 1%포인트 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윤석열은 안철수와 단일화를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냥 절절절절 매고 매달렸어야 되는데 뭐 그럴 걸 별로 안 보였죠. 안철수도 안 하겠다 그랬고. 그래서 그때 자기는 보쌈이라도 해서 안철수를 보쌈이라도 해오라는 칼럼을 썼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하문경 씨가 지금 마포 을에 나와서 정청래랑 겨루고 있는데 정청래한테 잽이 안 되죠. 정청래 포비아가 셉니다. 정청래는요 이 마포에 다니면서 동네 할머니 만나면 이렇게 손도 잡고 춤도 춰주고 이렇게 능승능란한데 하문경 후보는 그런 능력이 없죠. 운동권으로서는 자기가 떳떳할지 몰라도 이 사람과의 교류에 안 되죠. 그런 하문경조차도 한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왔었죠. 그때 자기가 얘기해 보니까 윤 대통령은 그땐 후보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주변에서 뭐라도 자기 얘기만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이준석도 대통령은 그립을 세게 짓는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윤 대통령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냥 전화가 오면 왕왕왕 상대방은 네네네 하기 바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니까 뭐냐 쉽게 말하면 꼰대다 이겁니다. 꼰대. 근데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끝내 했어요. 장제원 씨가 이번에 출마를 안 했는데 그 장제원을 위한 매형집에서 안철수하고 만나가지고 하면서 단일화를 해갖고 1%포인트 지던 것이 0.73%포인트 이기는 걸로 역대 대선사상 가장 최소 격차로 승리를 했다. 아, 참 대통령 답답하다. 쌍꼰대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전의교협의 조윤정 교수가 전공의들을 대통령이 만나서 안아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좀 하시라라고 썼습니다. 일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김순덕 대기자가 상당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또 하나의 칼럼이 눈에 띄는 게 조선일보의 김민철 기자가 쓴 탕핑 모드 전공의 8,800명 이겁니다. 탕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말이에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당평입니다. 당평. 중국 발음은 탕핑. 당자는 누울 땅, 평은 평평할 평. 여기서 중국 젊은이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옛날에는 일자리가 없어 그랬겠지만 지금은 먹고 살만 하니까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이번 생은 포기했다. 이 생망 스타일로 사는 거를 중국 사람들은 탕핑족이라고 하는 모양이죠. 지금 우리 김순덕 대기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포커스를 잡아서 꼰대라 그랬지만 김민철 기자는 이 전공의들, 사직을 한 전공의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니들은 탕핑족이다. 자포자기족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저도 지금 병원에 근무하는 가족이 있어서 듣고 있는데 이 인턴 레지던트들이요.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냥 잘 버티고 있대요. 그래서 쉽게 하는 얘기가 저자들 저기 집안에 있는 집안 자식들이라서 배고픈 줄 몰라가지고 그래 뭐 안 되면 뭐 군대 가지 뭐 병으로 가지 뭐 태평하게 버틴답니다. 여행 다니는 사람도 있고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생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김민철 기자의 얘기는 박단 씨가 이제 대통령 만나기 전에 쓴 건데 얘네들은 지금 대표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잠깐 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건 맞아요. 주 80시간씩 근무하고 봉급도 안 많고 사실 의사들이 교수님들이 너무 심하게 부려먹었죠. 만약에 이들이 대졸자라서 일반 대기업 간 것보다도 결코 봉급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근데 요걸 딱 끝나고 나서 전문의가 되면 이제 봉급이 확 뛰죠. 도제 기간 동안 좀 힘들긴 한데 근무 여건은 개선하지 못했어요. 이 친구들은 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배우는 상태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수동적이라서 결정력이 약하고 이 친구들은 쉽게 보면 병원에서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맨날 군대에 있는 병사들 비슷하죠. 쫄병들 비슷하죠. 요 나이 또래가 이제 신문사에서는 초년 기자들인데 이 친구들도 사실은 가라면 가고 뻗치기 하고 어디서 낙종 안 하려고 길을 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배워 나가면서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날카로운 기자가 되는 건데. 근데 기자들이 이렇게 탕핑족은 아닙니다. 이 탕핑족들이 자기들 그 전에 이 친구들은 또 의협하고도 의견도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의협들은 전문의들 중심이니까 자기들이 이용해 먹는다고 봐서 거기도 불만이 많아. 대학 교수들한테도 불만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총체적인 불만으로 의대 정원들인 걸 핑계로 해서 다 지금 놀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 놓친 게 있다. 뭐냐? 병원에 있는 환자, 중증 환자, 대학병원에 오는 환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철 기자는 탕핑족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김순덕 대기자는 윤 대통령을 꼰대라 그랬고요. 꼰대와 탕핑이 만났습니다. 나올 게 없죠. 아니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한번 딱 만나서 의기투합해? 안철수하고 윤석열 단일화 물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나라, 뭐, 온갖 얘기가 있고, 두 사람은 이미, 공개 토론에서 부닥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많이 만났었죠. 그 얘기가 오가다가, 안 한다가 이제 단일화가 됐는데, 이 꼰대와 탕핑은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10,000명이 넘는 세력을 한 사람이 대표하니까, 10,000명을 다 의견을 대변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꼰대와 탕핑이 합의가 된다면 선거 끝나고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한번 힘겨루기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싸움도 한 번씩은 힘겨루기가 있죠. 뭐 주먹 다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논리 싸움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어느 한쪽이 축이 기울어야 되는 거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꼰대하고 탕핑이 싸우는데 이거 가지고 이번 총선 영향 끼치는 거 없습니다. 이 총망, 이번 총선 망했다? 그것도 이미 다 반영됐고 없습니다. 윤 대통령 스타일 그립을 세게 진다. 문제 있죠. 얘기 안 듣는다. 근데 저는 더 큰 문제는 이 탕핑에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자기 스타일 고집해서 애먹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지켜낸 가치도 있습니다. 그가 이번 의료 사태에 대한 연설이라든지 안보 문제 풀어가는 거 보게 되면은 상당히 뚜렷한 주관이 있고 논리가 맞아요. 그리고 그는 지금 얻어맞으려고 하면 충분히 맞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탕핑이 혼이 나야 된다. 그들도 의과대학 들어갔으니 편안하고 졸업했으니 이제 군의관 털렁설렁 갔다 와갖고 전임이 되면은 먹고 살만하고 이런 생각으로, 물론 그들 마음속에도 억울한 건 있겠죠. 근데 억울함을 준 게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거였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교수님한테 계속 당하는 게 교수들 무섭죠. 그게 억울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한 젊은이들의 반항심인지 한번 보라고요. 전공의들을 아까 의사협회의 교수는 안아달라 그랬는데 과연 안아만 줘야 할 대상인지, MZ세대로서 그냥 응석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0,000명이 집단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래, 이들은 어차피 의사면허 있으니까 의사면허 정지 몇 개월 받았다가 또 하면 되겠지,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런 편한 생각을 한 번쯤은 꼰대들이 깨줘야 된다. 총선에 지더라도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전공의들을 핑계로 의사들이 뭐 의견 개진하는 그 비겁함도 깨야 됩니다. 의대 교수들 뭐 집단으로 사직했다는데 한번 통계도 공개해봐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의료계하고 정부의 갈등 대란이라 그러는데, 무슨 전문병원, 의원, 중소병원, 지방병원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대란이야. 정부하고 뭐가 싸워. 의료계획에 가깝지. 꼰대하고 탕핑이 붙은 이상 이 싸움은 총선과 관계없이 가자!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탕핑, 젊은 놈들 한번 혼 좀 내주자.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처우를 개선할 문제는 개선을 하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중증 환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고 탱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매를 들자.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